안녕하십니까. 하남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하남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장희영입니다. 4월 15일 투표일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유권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함께하는 후보들의 공약, 또 거기에 따른 정책 잘 꼼꼼히 들으시고 어떤 사람을 뽑아야 우리의 대표 얼굴로 자질이 있다, 자격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는지 꼭 거기에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하실 후보들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하남시에는 총 4명의 후보가 등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3분만 모시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후보자들의 좌석 배치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질문에 대한 순서, 답변 순서 모두 사전에 추첨을 통해서 공정하게 정해졌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할 3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으로 기호 8번 무소속 이현재 후보입니다. 8번 무소속 이현재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네, 옆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후보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최종윤입니다. 네, 끝으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창근 후보입니다.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2번 이창근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유권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토론의 진행 방식을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각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을 먼저 듣겠고요. 이후에 제가 공통 질문을 3분께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각각 듣겠습니다.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가 이어지고요. 그 이후에 상대 후보들의 개별 보충 질문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 끝으로 마무리 발언의 기회가 후보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가 드리는 질문 역시 하남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거쳐서 엄격하게 선정된 질문임을 알려드립니다. 후보자들에게 주어지는 발언 시간은 엄격하게 통제가 됩니다. 후보자들 앞에는 각각 시간이 표시되는 모니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제한 시간을 넘길 경우에 사회자의 제지와 함께 마이크 소리가 꺼지겠습니다. 모쪼록 아마 3분 시간 잘 지켜주실 거라고 제가 믿고 오늘 토론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유권자 여러분들의 공정한 어떤 기회, 판단의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니까 다소 말이 좀 끊기거나 그러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하남시 국회의원을 누구를 뽑을까를 결정하는 자리이니만큼 가능하면 3분께서는 우리 하남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인신공격, 비방 발언 삼가 주십시오. 자, 이제 본격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발언부터 제가 출발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작 발언은 각 후보당 2분씩 드릴 거고요. 가장 먼저 시작 발언 해주실 분은 무소속 이현재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하남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잘못된 공천 피해자로서 시민의 공천장을 들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강남 같은 살기 좋은 하남, 동시에 문재인 정부 실정을 비판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 한 분 한 분 어려움에 처한 데 대해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응은 정부가 아니한 대응이 코로나 사태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현명하신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마스크라든지 손 씻기, 거리 두기를 잘 해서 안전을 지키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문재인 정부 2년 반 경제는 폭망이고 재산세 대폭 올려서 세금 폭탄이고 자영업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안보도 붕괴가 됐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자세가 더 문제입니다. 이 위기로 인식 못하는 그러한 정부 여당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8번 이현재 국회의원 후보, 대한민국을 살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남시에서는 지하철 5호선 등 5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5개 지하철 5호선, 9호선 진행되고 있는데 금년하고 내년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도시 광역철도 기본계획, 광역교통망 계획이 금년과 내년에 수립됩니다. 초선 의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력
경륜 인정받고 검증된 저 국회의원 이현재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토교통위원으로서 8년간 진행온 사업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번 이현재에게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후보의 시작 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최종윤입니다. 코로나19로 걱정할 심려가 참 많으시죠. 정부 여당의 후보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격려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이번 총선이 우리 문재인 정부와 정부 여당에게 우리 하남 시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반드시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 희망을 만들어가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하남 시민 여러분, 저는 하남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저희 선조가 하남 땅을 밟은 지가 4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제가 하남을 너무 잘 알고 또 하남을 가장 사랑하는 후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지금 하남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굉장히 성장하는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잘 만들어서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저는 청년 시절 민주화운동 그리고 국회보좌관, 서울시 정무수석, 문재인 대통령 후보 정목특보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왔지만 그 안에도 항상 하남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자, 하남은 이제 탈바꿈해야 합니다. 하남 특별시로 만들겠습니다. 국제마이스단지를 유치해서 미사삼의 국제마이스단지가 유치가 되면 그 속에서 우리 하남이 시민들이 새로운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국제 컨벤션 관광 국제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급행철도인 GTX D 노선을 반드시 유치해서 하남에 지하철 9호선, 5호선, 3호선, 1신사선, GTX까지 지하철의 5철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하남 시민 여러분, 미군 부대 공여지에 반드시 대기업 본사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새 길을 열겠습니다. 하남 시민이 최종윤과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시작 발언하실 분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창근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하남 시민 여러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이창근입니다. 많은 연설로 목소리가 좋지 못한 상태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합니다. 이번 4.15 총선은 문재인 정부 지난 3년여 기간에 대한 심판입니다. 지난 3년여의 기간은 경제 폭망, 외교 무능, 안보 무장해제, 국론 분열의 시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촉발된 민생 경제 파탄과 더불어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지나가면 이미 시작된 경제 코로나가 더 세차게 몰아칠 텐데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능력으로는 이러한 역경을 헤쳐나갈 역량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번 총선은 어찌 보면 나라를 구하는 마지막 비상구일지 모릅니다. 나라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총선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으면 치열한 경제회복 경쟁에서 도태되고 그 결과는 참혹할 것입니다. 우리 하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리 근업에 머무느냐, 미래로 도약하느냐, 정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문재인 정부, 이러한 민주당 견제하려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건재해야 됩니다. 바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2번 저 이창근이 선택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 이창근 40대 기수 젊은 경제 전문가 정치 신인입니다. 상품으로 따지면 신상품입니다. 전문성과 합리성을 갖춘 젊은 경제 전문가, 세대 교체의 적임자, 인적 쇄신의 아이콘, 경제 문제 해결의 책임자입니다. 하남을 위해 하남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자라고 나고 한 곳이 하남입니다. 제가 곧 하남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 분의 시작 발언 모두 들었고요. 이제 이 다음 이어질 순서는 제가 드리는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자분들의 답변을 듣겠는데요. 하나 잠깐 고전에 그러니까 고지를 좀 드리면
다른 후보께서 발언하실 때 종이라든지 이렇게 잡음이 좀 크게 들어가면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끊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발언할 때가 아니더라도 서로 그런 예의를 좀 잘 지켜주시면 상대 후보의 또 의견을 듣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개 주제 중에 오늘 첫 번째 제가 드릴 공통 질문은 뭐니 해도 코로나19가 지금 우리나라에 미치고 있는 경제적인 타격에 관한 질문입니다. 처음에는 경제에 대한 우려, 감염병에 대한 우려로 시작을 한 것이 이제는 인종차별, 국가차별 등등 여러 가지 후유증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내수보다는 좀 수출 위주의 어떤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체감하는 것보다 더 큰 막연한 불안감이 또 많은 사람들의 지갑을 닫게 만드는 게 현실인데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막막한 이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예측, 새 후보분들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고 그 예측에 대한 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각 후보들에게 제가 1분 30초씩 답변할 기회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후보께 가장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하남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방역과 더불어 민생경제 회복을 반드시 속도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 경제 전망, 성장 전망치가 2.4%에서 0.7% 정도 하락한 1.7% 내다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출과 대의존도가 높은 기업들과 산업이 어렵기도 하지만 특히 다중이 많이 모이는 서비스업 그리고 운수업, 숙박업 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소상인들에게 긴급하게 정부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잘 알다시피 저는 긴급한 재난기본소득이라든지 재난기본지원금 같은 거를 빨리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하는 재난기본소득은 빨리 집행돼야 하고 이것을 근거로 각 지자체에서도 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대통령께서 일찍 30일 날 말씀하셨지만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이미 1,400만 가구에게 우리가 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야당 대표께서 새로운 제안을 해주셔서 긴급하게 이런 제안들을 모아서 국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빨리 추경을 편성해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이거를 빨리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은 질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파장 정도와 여기에 대한 대책, 이번에는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창근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반기업 친노조 정책, 주 52시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기 하강 국면에 코로나19가 기름을 부은 격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식업, 숙박업, 여행업, 항공업, 운수업 등 피해가 큰 업종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의 대책,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에 그칩니다.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지자체의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이라는 것은 장기 지속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회성 지급으로 과연 경제위기를 타파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러한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책의 방향을 고용 안정에 둬야 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그곳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이들의 고용 유지에 정책, 집행, 재정 다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통합당 정부의 재정 513조 슈퍼재정을 재정구조 개혁을 해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 100조의 예산을 마련하여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이들에게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현주 후보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자영업 소상공인입니다. 매출 제로가 되고 폐업하는 것이 지난번 한국은행 통계만 89%로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 경제의 주축인 수출이 14개월 연속 줄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정부에서 2.4%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수치 보면 노무라 같은 데는 마이너스 6.7, 전부 마이너스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너무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을 위해서 제가 국회에서 국무총리에게 임대료도 50% 감면해달라. 또 이 재난기본소득을 100만 원씩 지급하고 하남시에서도 50만 원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영업 700만 자영업이 무너지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어려운 자영업을 위해서 일정 기간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경제에도 코로나가 붙으면 우리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6번째, 7번째 수출, 경제 규모 12번째입니다. 이것을 견뎌나가는 것은 우리 기업이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도 기업이고 일자리 만드는 것도 기업입니다. 그래서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세금을 깎아줘야 됩니다. 법인세를 깎아주고 또 노동개혁은 필요하지만 주 52시간 이런 부분에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또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당장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통질문 두 번째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경제적인 위기뿐만이 아니라 이번 계기로 앞으로 이런 감염병 등의 재난사고에 철저한 대비책을 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경각심을 일깨워줬습니다. 과거의 감염병과는 조금 추세가 다른 사상 초유의 일을 겪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응책이 잘하고 있다는 것도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좀 중장기적인 앞으로 또 어떤 재난이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보건 환경 정책에 대한 수립은 필요해 보입니다. 세 분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답변은 이창근 후보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우리 하남 시민들의 국한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은 최근 10년 사이 인구 14만여 명에서 27만여 명으로 13만여 명이 늘어난 급격한 인구 증가, 즉 인구 성장세의 도시에 있습니다. 하지만 1차 의료기관은 280여 개가 운영되지만 2차 의료기관은 약 11개, 3차 의료기관은 한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인근, 강동, 구리에 있는 대학병원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건소 또한 열악합니다. 보건소는 단 한 개였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 3기 신도시가 들었습니다. 보건 인력을 확충하고 3기 신도시의 보건소를 더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에 공공병원 유치를 공약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공병원을 통해 하남이 중심이 되어 번역별 응급의료센터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급격한 인구 증가를 막고 있는 우리 하남의 시민들을 보호하는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남은 문제가 또 있습니다. 2020년인데 아직까지 법정 계획인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머물러 있습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이 나오지조차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남의 현실입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은 하남의 재난, 재해, 취약성을 분석하여 제대로 된 분석,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예. 역시 중장기적인 보건 환경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이현재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우리 이 코로나 등 이런 감염병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가 안이한 자세, 중국에서 온 한국인이 우리 코로나의 주범이다. 이렇게 안이한 자세를 가지고 대처해서 이렇게 코로나를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안이한 자세 상징은 코로나로 인해서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하는 날 대통령께서 기생충 영화 보시면서 짜파구티 파티를 이렇게 하시는 파한대소 하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국민의 마음이 정말로 찢어지고 정말로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크만 해도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저도 국회에서 여러 번 따져서 최근에는 좀 낮았지만은 마스크도 안 써도 된다, 건강하면 안 써도 된다, 또 빠른 거 빨아 써도 된다 등등 이러한 안해한 자세가 정말로 큰 문제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미군 부대와 성남 또 골프장에 전문 병원을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질병본부에서도 독립기관화 청으로 만들고 또 예산과 인사권도 독립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아울러서 흡입 경력 병상도 늘리고 또한 우리 인포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가 감으로써 불안해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해줘야 되고 또한 지자체마다 대응 능력이 딸립니다. 이러한 지자체마다 연계해서
대응 능력을 키워줄 때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최종현 후보는 여기에 대해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요? 이제 보건 의료를 이 제2의 국방이라고 생각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여태까지 저희들이 감염병 사태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잘 대처하지 못한 측면에 있어서는 체계와 우리 대응의 기본적인 인프라 문제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항상 지금 브리핑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켜서 그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검역과 관련된 그리고 이 검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데이터 같은 거를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인원들을 대폭 늘리고 확충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는 6개월 한 권역별로 나눠서 지역 본부를 두어서 각 지자체와 유기적인 연계관계를 통해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보건복지부가 단일 차관제로 되어 있는데요. 복지뿐이 아니라 보건의를 전담할 수 있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더 심도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인 마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전문병,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을 만들어서 감염병과 관련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인력들을 확보하고 개발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담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공공과 민간이 유의적 협력 체계를 통해서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에 대한 세 분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대북 정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코로나니 뭐니 선거니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대북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묻히고는 있는데 올해 들어 벌써 세 차례 북한은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뉴스를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안보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대체 언제 이루어질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취해야 될 대북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새 후보의 생각을 듣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소속 이현재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안보 불안이 심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비핵화를 통해서 긴장 완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비핵화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미사일을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34번을 쐈습니다. 지난 정부, 노무현 정부 때 11번, 또 이명박 정부 12번, 지난 정부보다 3배, 4배를 쏟고 있습니다. 이 비핵화 정책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는 힘을 바탕으로 해서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안보를 통해서 우리가 튼튼한 힘을 기를 때 우리가 긴장 완화도 되고 안보도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선 남북 군사 합의서는 폐기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우리는 군사훈련도 못하고 정찰도 못하고 지피도 주시하고 다 무장 해제하는 이러한 우리 군사 합의서는 즉각 폐지돼야 됩니다. 모든 것은 안보는 우리 한미일 공조 속에서 이루어질 때 튼튼한 안보가 될 때 긴장 완화가 되고 협상이 되고 제어력이 된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별말을 다 합니다. 무슨 또 소대가리 얘기서부터 이렇게 해도 아무 말 못하는 이러한 것은 우리가 안보를 제대로 튼튼히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미국의 해구산도 우리가 함께 핵전력도 이용하는 이러한 전략을 가질 때 우리가 비핵화도 되고 또 우리가 안전도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같은 대북 정책 안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번엔 최종현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예, 북한 비핵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은 평화 최우선이고 그리고 상호 존중, 공동 번영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2차례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미가 함께 세 정상이 만나는 계기도 있었습니다만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조정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타게 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있지만 우리가 이 새로운 타기를 하기 위해서는 남북과 국제사회가 평화를 우선시 앞세우고 그 평화가 경제협력을 만들어내고 또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굳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부와 저희 여당이 얘기했던 것처럼 한반도 신경제공동체를 빨리 구성해야 합니다. 한반도
경제 공동체는 동해권, 한 동해권, 한 서해권, 그리고 접경지에 세 곳을 경제 영역 벨트로 묶어서 아시아와 그다음에 그 접경 국가에게 새로운 경제적인 번영을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겁니다. 거기서 평화를 담보로 해서 이것이 비핵화와 남북 평화의 공동적 기반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19가 극복되는 과정에서 빨리 조속하게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재추진해서 공고한 남북 평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한 분 남았죠. 이창근 후보님 여기에 대한 생각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남북 정상회담과 북한 비핵화 선언 이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북한의 핵 문제, 핵 보유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얼마나 허구했는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국제사회 공조와 한미일 안보 공동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게 여실히 증명된 것입니다. 남북 당사자 간의 문제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여러 차례 북한의 미사일 도발, 핵 보유 전략 고수 증명이 되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대북 억지력, 힘의 균형이 북한 비핵화의 필요 조건입니다. 힘의 균형이 있을 때만 북한의 비핵화가 더 촉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모두 버린 것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 이미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대북 퍼주기 논란. 이제 문재인 정부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진정한 한반도 긴장 완화는 힘의 균형, 강력한 억지력을 통한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 그리고 남북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에서 교류가 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대북 퍼주기, 위상, 긴장도 평화도 가져오지 못하며 국론 분열만 일삼을 뿐입니다. 네. 시간을 세 분께서 너무 잘 지켜주셔서요. 사회자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AI가 진행하는 것처럼 쭉쭉 잘 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공통질문 4번째로 넘어왔는데요. 역시 큰 숙제에 대한 제가 답을 여쭙겠습니다. 지난해 신생아 출생 수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육아에 대한 부담들, 지금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돈 없어서 아이도 못 낳는다 이런 자주 섞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출산 장려금이라든지 육아휴직 활성화라든지 여러 정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당사자들에게는 크게 체감이 안 되는 듯한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실효성 있는 대안, 대책이 있을지 아니면 현 정책을 좀 강화하는 게 나을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육아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 중에 새 후보가 생각하는 대책은 무엇일지 여쭙겠습니다. 이번 답변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후보께 제일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가장 최악의 저출산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 25년, 30년 뒤에는 국가 안보나 국가 경제적 기반의 붕괴라고 하는 걸로 초래될 수 있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반드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첫 번째로는 육아 부담을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을 해서 지금 표준 보육 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준 보육 비용을 적정한 수준에서 맞춰내고 이것이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는데 의무화를 규정해서 표준 보육 비용이 잘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소득층 가정이라든지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 영유아 보육 부담을 하고 있지만 특히 조손 가정이 있습니다. 조손 가정의 손자, 손녀들에게도 영유아에 대한 보육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체계를 좀 넓혀주셔야 하고 그렇게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는 가장 중요한 국공립 어린이집과 신설 및 전환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신설 및 전환을 이미 공약한 바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그리고 직장형 어린이집을 더 확충해서 우리 많은 분들에게 영유아 부담이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육아에 대한 대책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창근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한 해 합계 출산율, 즉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생 출생아 수입니다. 작년 한 해 0.92명, 1명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도 1명 미만인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지난 14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약 85조 원의 재정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합계 출산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출산 예산, 보육 예산, 영유아 예산, 모든 관련 예산을 먼저 대해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책 기조도 바꿔야 됩니다. 선보육 저출산 기조로 바꿔야 합니다. 보육이 우선입니다. 하남은 영유아 보육이 시설 공급이 굉장히 낮습니다. 영유아 수는 약 6.6%, 2018년 경기도 보육 통계입니다. 하지만 시설 공급률은 67.9%에 불과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대부분의 영유아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신규 아파트 단지, 신도시 건설 등 그러한 곳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의무화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보육을 위한 정책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연장형 돌봄 기반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또한 거점 돌봄센터 조성이 반드시 시급합니다. 예,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창근 후보의 답변 들었습니다. 저희가 물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마셔가면서 목 관리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육아에 관한 질문 끝으로 무소속 이현재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육아 보육은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국가에서 100% 부담해서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하남의 경우 보면 한 67% 됩니다. 나머지 33%, 3분의 1은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정부에서 어린이집을 확충한다고 하는데 40% 목표로 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늘려가는 건 좋은데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서비스 질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질을 해야 되고 우리 경기도에 보면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6%밖에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민간 어린이집이 지금 상당 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국공립 수준으로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또는 교사의 담당 학생 수를 줄인다든지 친환경 급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육이 또 어린이집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또한 시설을 이용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야 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관련해서는 그동안 자질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걸 보강해서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이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초등 돌봄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이제 12시, 1시에 끝나면 애교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또 직장 워킹맘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좀 강화해야 되고 또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회관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자율적으로 안전교육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 환경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호 8번 이현재 후보의 답변이었습니다. 사회자 공통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역시 어려운 질문이에요. 답변을 현명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일자리 문제입니다. 일자리 문제. 양질의 일자리 부족하다라는 거는 하남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지속 가능하고 질도 좋은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과연 쉬운 일이겠느냐마는 그래도 또 하남 시민들을 위해서 그 일을 꼭 해주셔야 될 분 중에 한 분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 좀 독특하게 드리겠습니다. 정책, 큰 틀의 정책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우리 하남시의 어떤 여건이라든가 산업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했을 때 맞춤형 어떤 대책이 있을지 여기에 대한 답변인데요. 일자리에 관한 질문은 이창근 후보께 가장 먼저 여쭙겠습니다. 하남은 시성격 31주년이 됐지만 여전히 생계형 서비스 비중이 절반이 넘는 취약한 산업 구조를 가졌습니다. 베드타운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하남에 거주한 지 2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22년간 들어온 얘기가 자족기능 확충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것 하나 없습니다. 기존의 위정자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남은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업 기반을 육성해야 하는데 즉 미래 산업 변화에 발맞춘 전략 산업을 선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즉 일머리를 아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 제2의 에버랜드, CJ 라이브 시티와 같은 문화 창조 레저밸리를 조성하고 미사섬 지역을 중심으로 하남시 전체가 싱가포르형 마일스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미래산업 흐름에 맞게 VR, AR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제2웹툰 융합센터, 그리고 스포츠, 공연, 전시, 복합문화 공간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산업 간 연관 효과가 극대화되는 산업 부분들입니다. VR, AR이라고 하는 것은 전 산업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형 중강촌, 즉 창업단지, 기업 캠퍼스를 조성해서 창조산업, 창조기업, 창조인들이 몰려들 수 있는 하나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자리에 관한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현재 후보께 답변 청하겠습니다. 하남시의 가장 심각한 게 일자리입니다. 자족도시가 되려면 집이 있고 교육이 되고 일자리가 돼야 됩니다. 일자리가 하남시에 없다 보니까 서울 출퇴근하느라고 교통지옥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년 전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라는 기관을 유치를 했습니다. 여기서 일자리 안내 또 실업보험 재교육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또 소상공인진흥공단도 금년에 유치를 제가 했습니다. 이 일자리는 대기업이 와서 좀 획기적으로 하남은 경제가 취약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와서 좀 획기적인 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사섬 40만 평의 스타월드 계획을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스타월드 계획은 우리 한류 스타들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이분들이 한국에서 공연할 수 있는 공연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사섬에 대규모 잠실원 운당 크기의 전천후 상설 공연 운동장을 만들고 이걸 기본으로 해서 영상산업, 레저 스포츠 단지 이러한 대규모 단지를 만들면은 우리가 일자리가 한 5만 개, 여기 투자는 10조가 되고 또 그 주민에 대해서는 주민 참여용으로 해서 내쫓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집과 상가를 줘서 함께 개발해 나가는 스타월드 계획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해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환경부, 국토교통부, 문화관광부에 많은 자문을 거쳐서 현실성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업은 있습니다만은 명단은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답변은 최종은 후보께 듣겠습니다. 그 일자리 문제가 항상 어느 나라는 어렵습니다. 특히 기초 지자체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남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기존의 산업적 기반을 활용하기보단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약했던 것처럼 저는 그 캠프 콜본 미군 공여지에 데이터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해서 거기에 대기업 본사하고 그 다음에 그 글로벌 스타트 기업들을 유치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 하는 겁니다. 이것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건축과 건설하는 과정에서 한 3천여 명, 그리고 이후에 운영기업과 입주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한 9천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거기에 슈퍼 컴퓨팅 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연구 개발센터를 하게 되면 더 질 좋은 일자리와 인력들을 좀 확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일찍이 처음부터 공약했던 미사섬의 국제 마이스 복합단지를 유치해서 거기에서 지금 이 마이스라는 게 관광산업이라는 거에 범죄 포함되고 있는데요. 관광산업이 취업 유발 개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최저의 2배입니다. 그래서 마이스 단지를 유치해서 국제유의 컨벤션, 레저, 그다음에 역사, 관광과 관련된 인력들이 취업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제가 빠뜨리는 분 안 계시죠? 이걸로 마무리가 될 텐데 그 전에 제가 정정 멘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어떤 질문하면서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총 4분이 후보가 계시기 때문에 또 한 분이 또 계시다는 점 제가 그분을 간과하고 말씀드렸다는 점 시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함께 토론하신 분들의 공약 발표를 듣고 상대 후보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일방적인 공약 발표보다는 아무래도 경쟁자들이 여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면 유권자분들이 선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이번에는 상대 후보들의 질의응답이 꼼꼼하게 이어지니까 더 귀 기울여서 잘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약 발표는 각 후보에게 제가 3분씩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상대 후보들에게 30초씩 드리고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역시 처음에 공약 발표한 후보가 1분 30초씩 하겠습니다. 공약 발표 가장 먼저 하실 분입니다. 기호 8번 무소속 이현재 후보입니다. 네. 8번
이현재입니다. 우리 하남시는 가장 현안이 이 지하철입니다. 이제 지하철 5호선이 금년에 개통되고 또 직교라가 강동에 추진돼야 됩니다. 또 9호선이 금년에 확정 예정으로 있고 또 22년에 착수시킬 것입니다. 또 3호선 지하철 들어오는 곳에 대해서 또 3호선의 덕풍역, 가칭 신덕풍역을 덕풍일동에 설치하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만남의 광장에 환승센터를 연결해서 고속버스 타고 오는 분들이 신덕풍역을 이용해서 서울로 또 시내로 이동 편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GTX D 노선을 만들어서 GTX D 노선은 인천공항에서부터 강남을 거쳐서 하남 오게 됩니다. 그렇게 GTX D 노선을 만드는 것은 이제 스타월드 계획하고 다 연계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례에는 위례 신사선이 현재 연구 용역 중인데 우리 이 송파에서 중앙역에서 우리 하남까지 용역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개 지하철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하철 5철 시대를 제가 추진을 쭉 해왔기 때문에 마무리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수석대교입니다. 선동 IC의 남양주의 신도시를 위해서 선동 IC의 6차선 도로를 놓는 수석대교는 절대 반대합니다. 여기다 놓으면은 우리 미사강변 신도시 하남도 교통 지옥이 되기 때문에 위치는 바꿔야 된다. 또 교산 신도시 관련해서는 시가 보상과 주민들의 생계 대책, 재산권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원도심은 종상향하고 도시 재생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자리 문제 관련해서는 스타월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대기업이 중심이 되면은 우리 하남은 재정 자립도가 약하고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빨리 될 것입니다. 이러한 큰 5철 시대와 또 수석대교와 교산 신도시 이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능력을 검증받은 재선 국회의원 이제 한번 다시 당선 시민께서 뽑아주시면은 3선 국회의원이 됩니다. 또 국토교통위원장에 도전해서 이 대부분이 국토교통부의 일입니다. 국토교통위원장이 되면은 이 부분을 더 원활하게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지하철 5개 사업은 금년과 내년에 광역철도 교통망 구성계획 또 철도망 구성계획이 금년과 내년에 수립됩니다. 그런 면에서 추진을 해왔던 제가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진했던 제가 다른 후보보다 월등히 우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이러한 많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8번 이현재 국회의원을 지지해 주십시오. 예, 공약 발표 3분 들었습니다. 일방적인 공약 발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쟁자들의 질문이 또 중요한데요. 각 후보들에게 2번씩의 질문 기회 드릴 테니까 30초씩 1분입니다. 잘 시간 안배하셔서 질문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대 질문 먼저 하실 분은 최종현 후보입니다. 하시죠. 우리 이현재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그 전에 공약에 보면 이제 5호선 전 구간에 연내 차질 없이 이제 개통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미 좀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계속 좀 늦어지고 있고,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입장을 좀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선 지하철 5호선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국회의원으로서 3주마다 한 번씩 점검회를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늦어진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서울시의 협조가 아주 좀 부실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는 이제 강동구의 강일동역 공사가 주민들이 우리 하남 미사 쪽을 먼저 한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서울시가 해결이 안 돼서 지연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최 후보께도 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장 민주당입니다. 강동 민주당입니다. 하남 민주당입니다. 하남도 민주당 시장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다 더 협조를 해주셨으면 원활하게 될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토부 장관과 지속 협의를 통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고 또 일부 코로나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약속된 6월 중에는 미사 풍산역이 개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운영 주체는 서울시입니다. 하남시입니다. 하남시가 주도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요. 5호선 관련해서
하남시청역을 만들었는데 하남시에서 경기도하고 해서 없앴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30초 한 번 더 질문할 기회가 있는데 조금 전에 이 후보께서 질문을 하신 거에 답변을 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본인의 질문 시간 30초니까 마음껏 쓰시면 됩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이현주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늘도 서울시 박원순 시장과 지하철 개통의 정상화 문제와 관련된 제안서를 전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 그리고 국토부와 함께 5호선의 정상적인 운행뿐이 아니라 이에 9호선 문제와 관련돼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이현재 후보님의 생각을 한번 대책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코로나19에 대한 생각 1분 30초요. 우선 지금 제 후보께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장, 강동구청장에게 강하게 요청을 좀 해주십시오. 이거 수차례 얘기를 해도 뭐 이게 별로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접지자체로서 원활한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 이 하남시도 몇 분이 발생해서 아주 안타깝습니다만은 우리 하남시는 그래도 시민들의 역량을 발휘해서 거리두기 또 마스크 쓰기, 손 닦기 이런 걸 잘해서 잘 대처하신 데 대해서 시민 한 분 한 분에게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또 정부에서 대응이 아주 미진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대통령께서 안이한 생각을 가지시니까 사망자가 발생하는 첫날 짜파게티 파티하면서 파한대소 하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청와대 모든 보도는 통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통제도 속에 나왔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런 파한대소 장면이 나왔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우리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굉장히 빈약하지 않느냐, 아니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우리나라가 코로나 모범국이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망하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의 아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국민을 생각할 것을 정부에 촉구드립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현재 후보의 공약에 관해서 이번에는 이창근 후보께서 질문을 좀 하실 기회를 역시 2번, 30초에 걸쳐 2번 드리겠습니다. 네, 무소속 이현재 후보는 국토위원장이 되겠다는 분이 9호선 하남 연장의 정확한 노선망 계획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듯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하철 4단계 사업은 중앙보원역까지 개통이 되었습니다. 4단계 추가 연장 사업은 중앙보원역에서 센터공원역입니다. 하지만 이현재 후보의 공보물을 보면은 9호선 연장이라고 해서 고덕 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적인 정보조차 틀린데 어떻게 국토위원장이 되시겠다는 건지 묻겠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 이창근 후보께서 좀 지식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고덕 센터공원이 같이 이렇게 표기를 변경하는 거고요. 9호선은 강일 구간과 미사 구간, 강일 구간은 4년 전에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국가계획에 이미 반영했습니다. 강일 구간이 안 돼서 지금 미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일과 미사를 묶어서 금년에 확정시킬 겁니다. 그리고 22년까지는 반드시 착수시킬 겁니다. 착수해서 우리 9호선도 이제 강남 가는 지하철이기 때문에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도 그렇게 국토부 대도시 광역교통위원장하고도 그렇게 약속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9호선이 빨리 되기 위해서는 앞구간입니다. 보훈병원서 고덕 센터공원까지 구간이 지금 22년에 착공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예타를 거쳐서 확정되고 4년 후에 착공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도 내년에는 착수될 수 있도록 당기기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장한테도 국정감사에서도 촉구를 했고 또 대도시 광역교통위원장도 촉구를 해서 양기관 모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얻고 있기 때문에 4단계 구간이 빨리 착공이 되고 또 우리 강일 미사 구간도 조속히 금년에 확정돼서 22년에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근 후보 한 번 더 질문하시죠. 네. 무소속 이현재 후보는 5호선 개통 시기 관련해서도 말 바꾸기에 능하시더니 9호선 역시도 또 하나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9호선 4단계 동시 착수라고 해서 22년 많은 장황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참으로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보면 웃을 일입니다. 4단계라는 것은 말씀드린 바시피 이미 보건중앙병원역까지 개통이 됐습니다. 과연 타당성 조사나 이런 걸 거치지 않고 어떻게 2022년 착공하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전을 담보하지 않은 지하철은 안 됩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네, 5호선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토교통으로서 지속 점검을 해왔다는 말씀드리고, 이 사업 주체는 서울시, 교통공사, 하남시입니다. 이 모든 기관들과 함께 하는 거니까 제가 말 바꾸게 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이 4단계 구간은 이미 4단계 구간은 말씀드린 대로 강일 구간과 미사 구간을 금년에 계획이 확정될 겁니다. 이미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이 하반기 되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창군 후보께서는 실내용을 정부가 진행되는 내용을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그런 의구심을 갖는데, 대도시 광역교통위원장으로 하여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몇 차례 답변을 들었고, 그래서 우리 이 강일 미사 구간은 금년에 계획을 확정시킨 이후에 또 예타를 거쳐서 22년에는 착수시키겠다. 지하철 5호선을 제가 2009년부터 5호선을 지금까지 제가 주도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해서 지금 개통까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9호선 문제도 주도적으로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점검하고 챙겨왔습니다. 지금 현장 정부에서 돌아가는 내용을 정확히 아마 정보가 없으셔서 지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반드시 금년에 확정돼서 20년에 착수시키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이번에 이제 자신의 공약을 여러분들께 설명하실 분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후보인데요. 역시 시간은 제가 3분까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하남 시민들께 이미 크게 3가지의 핵심 공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덧붙여서 4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강력 급행철도인 GTX-D를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GTX A, B, C 노선이 확정이 돼서 지금 이미 예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역교통 2030을 대도시 강역교통에서 얘기하면서 GTX의 공백 지역을 다시 검토해서 추가 지정토록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GTX-D 노선을 김포에서 하남까지 반드시 유치해서 강역급행철도로 하남시가 새로운 도시를 변모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사섬에 국제 마이스 복합단지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국제 마이스 단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싱가포르의 센토사라든지 그 옆쪽으로 가면 마리나베이 샌즈 같은 곳에 가보면 국제회의, 국제전시, 그리고 레저, 그 다음에 휴양 이런 것들 같이 할 수 있는 대규모 마이스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도 이런 마이스 단지를 반드시 조성해서 국제회의, 면모 있는 국제회의, 그리고 고품격의 국제 전시 등, 그 다음에 거기에 걸맞춘 레저와 휴양이 같이 함께하는 마이스 단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적합지로 저는 미사 원섬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입지 조건과 경관이 그것을 뒷받침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이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서 하남에 굉장히 큰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또 미사관경뿐이 아니라 하남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미군 부대 공여지에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해서 대기업 본사하고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 본사들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동시에 거기에 세수원을 확보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하남시의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어려운 일자리 창출에 일조를 할 수 있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이언스 파크 관련돼서는 그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빠른 시일 내에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응급 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하남시가 굉장히 어려운 의료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창근 후보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3차 의료기관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응급 대응 체계를 해갖춘 종합병원을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남시의 새로운 의료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종윤 후보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항상 공약은 좋습니다. 여기 대해서 경쟁자들이 어떤 반론을 제기할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이번에는 이창근 후보께 먼저 질문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최종윤 후보의 공약을 보고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제도시 하남을 위해 수도권 친환경 식품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산업단지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 공장 총량제에 의해 수도권 지역의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절대 불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도권 식품 산업단지 추진을 공약하실 수 있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그 식품산업단지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잘못됐고요. 사실은 이제 저도 그 총량제 관련 잘 알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하남이 지금 교산 신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곳뿐 아니라 여러 곳에 농촌중 지역이나 이런 곳에 식품산업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품산업이 특히나 교산 신도시 지정으로 인해서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전을 해야 하는데 굉장히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을 하나의 특색이 있는 단지로 모아서 그 산업단지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요. 단지로 모아서 하나의 특색 있고 또 기존까지 오랫동안 해오셨던 식품산업 종사자들에게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고 그 사업을 통해서 생계와 그리고 일자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이 하남은 도농 복합 지역인데 농촌 지역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재배 면적이라든지 농산물들이 굉장히 많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식품산업 단지 같은 걸 식품 단지를 조성해서 가공업이라든지 유통단지 조성해서 그분들에게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을 마련해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공약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 이창근 후보님 한 번 더 질문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은 말 표현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솔직해야 됩니다. 미사지구 개발 당시에도 수용부지 기업 이전을 위해 초이동 산업단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기존에 참 하남의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초이동 산업단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표현이 산업단지지 그것은 산업단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기존의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정말 장밋빛 희망 고문입니다.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창근 후보의 질문에 이어서 이번에 이현재 후보가 최종윤 후보에게 두 번의 반론 혹은 질문 기회를 갖고 계십니다. 시작하십시오. 네, 저도 GTX D 노선을 반드시 유치해야 된다라고 공약하고 있고 이미 GTX D 노선을 국토부 광역교통위원장에 요청해서 금년에 기본계획을 확정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다만 출발지 문제입니다. 이 모든 GTX는 지하 40m로 가는 쾌속선인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김포에서 올 때 경제성이 있겠느냐. 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30초 질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요. 최종윤 후보.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제지하겠습니다. 1분 앞으로 답변하실 1분 30초는 최종윤 후보에게 있습니다. 1분 30초 주시고. 지금 질문이 30초인데 저기 잘못 갔습니다. 예, 우리 이현주 후보님께서 지하철 관련돼서 많은 역할들을 해오신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인정하고 또 열심히 하셨다는 노고를 저는 체합니다. GTX D 노선은 지금 현재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제가 작년 8월 달에 같이 간담회를 할 때 이미 공백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공백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노선으로 아마 재검토했던 곳이 김포에서 하남일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출발지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인천국제공항이나 아니면 김포, 그 다음에 이쪽에서 지금 남양주까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 본선을 김포를 하남을 거쳐서 삼성, 그 다음에 여의도, 김포공항, 김포로 연결되는 노선을 기본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일단 다른 환승 체계 같은 것도 잘 구성하려고 합니다. 특히 GTX가 지금 가지고 있는 특성상 그것을 수반하는 기본
그 경제적인 이익을 수반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GTX D노선은 제가 공약했던 미사섬의 마이스 단지의 근간의 교통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충분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이현재 후보님께 오해가 없도록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질문 시간이 30초인데 조금 전에 1분 30초가 잘못 카운트가 돼서 제가 30초에서 제대로 못했어요. 예, 끊었습니다. 한 번 더 이제 기회가 있으니까 30초 역시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종률 후보가 한 마이스 복합단지 있지 않습니까? 마이스 복합단지는 이제 일종의 컨벤션 기능이 준데 물론 레저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고향의 킨텍스에는 호텔까지 다 있는 호화로운데 있고 강남 코엑스 지금 넘치는 상황입니다. 분당에서도 백현지구에 이거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시의회가 반대, 부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향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과연 미사섬에 이게 경제성이 있는지 하는 걸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마이스 단지에 대한 이제 이 시각과 이해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인 이제 마이스 단지라고 하면 국제 회의라든지 국제 전시 정도 그리고 숙박 정도가 결합한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추후에 진행되고 계획하고 프로젝트를 제시하는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개념입니다. 사실은 조금 마이스가 축약된 개념인데요. 이것들을 또 확대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미사 원섬에 국제회의 그리고 컨벤션 그다음에 관광뿐이 아니라 우리가 미사섬과 당정섬을 연결하는 생태 환경 벨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경정장이 있습니다. 그 경정장을 잘 활용해서 레저 스포츠로 좀 탈바꿈시키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도 지금 고향에 있는 킨텍스 같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싱가포르에 봤던 것처럼 최고급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숙박시설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시해 줘야 국제 자본들이 그 이익을 이해하고 또 국제 자본들이 움직입니다. 그것들을 반드시 제시해서 대규모 복합단지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지금 뭐 코엑스라든지 킨텍스라든지 무슨 단순 기능 그리고 한두 가지의 단순 기능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효과와 확장 면에서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 후보 중에 맨 마지막으로 이제 공약 발표하실 분인데요. 역시 3분 동안 시간 드리겠고요.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창근 후보가 공약 발표하겠습니다. 네, 하남은 생계형 서비스업의 비중이 절반이 넘는 굉장히 취약한 산업 구조를 가진 도시입니다. 이런 하남은 지금 현재 진단을 해보면은 미래 성장 동력도 없습니다. 교통,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희망 고문만 난무했습니다. 인재 육성 의지도 없었습니다. 지켜야 할 전통과 추억은 저버리고 나은 개발만 난무했습니다. 결국 재미없고 심심한 하남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하남을 문화창조 산업이 넘쳐나는 문화창조 교육도시 하남,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는 기업도시 하남, 그리고 편리한 교통과 풍성한 여가 레저 공간으로 저녁도 주말도 함께 할 수 있는 복합 문화도시 하남, 서울과 전국, 해외에서 찾아오는 어뢰관광도시 하남으로 만들기 위해 나섰습니다. 하남은 강남특별도시를 위해 문화창조 관광벨트가 구축되어야 됩니다. 그 세부 과제로 제2의 에버랜드, CJ 라이브 시티와 같은 문화창조 레저밸리가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미래산업에 걸맞게 VR, AR 클러스터 조성, 제2웹툰 영화센터 조성, 스포츠 공연 전시 복합문화공간 구축, 그리고 한국형 중광촌 창업단지입니다. 창업단지 조성과 기업 캠퍼스 조성을 통해 창조산업과 창조기업, 창조인력이 모여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 남부, 하남 남부 권역, 즉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가 있는 그곳에 공공종합병원을 유치하여 타운형 복합 의료관광 타운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남이 의료관광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교통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지하철 5호선 개통 문제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희망 고문만 난무하는 과장된 교통 공약이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또 허비될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하남에 계신 분들 하남을 떠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5호선 개통 제대로 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강남, 송파, 강동을 거쳐 선동까지 있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강남, 송파를 거쳐 가밀지구, 신도시, 하남, 시청, 덕풍, 신장역까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하철 3, 5, 9호선이 서로 만나 환승교통망을 이루어 하남의 장기지속 가능한 발전의 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도시 외에 구도심으로 전락한 하남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구도심의 도시 재생과도 결부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남이 균형 발전하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교통 부분, 만남의 광장, 수도권 서울 동구의 관문입니다. 하지만 방치되었습니다. 그곳에 첨단 복합 환승센터를 조성하여 진정한 수도권 동부 서울의 관문으로 재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창근 후보의 공약 두 분 다 잘 들으셨죠? 여기에 네. 대한 질문 순서는 제가 이현재 후보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우선 공부해 보니까 모든 중교구 중간 기말고사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학생들의 능력이나 진로 진학 이걸 위해서 평가를 어떻게 할지 하는 것. 그다음에 이러한 공약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걸 알고 한 공약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서 9호선을 조기에 개통하겠다고 했는데 9호선이 확정도 안 됐는데 이거야말로 희망고문 아니냐. 행정 절차를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네. 중간 기말고사 폐지는 치열한 교육학자들과의 토론 결과입니다. 저는 경제학자입니다. 경제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하남이 처해 있는 교육 현실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남은 21개 초등학교, 12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이 통계만 말해줘도 중고등 교육 과정이 되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 인근, 강남, 송파, 강동으로 떠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역 간 학교 간 격차가 우리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 중고등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전국 단위 공통시험을 보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학교에서의 격차가 아닙니다. 전국 단위의 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어느 곳에서, 어느 학교에서 공부하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면 제대로 된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공교육 상향 평준화의 길입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강남, 송파, 강동의 학생들이 좋은 내신 등급을 받기 위해 우리 하남의 고등학교로 이전하는 것, 그러한 현실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장의 교육 현실, 제가 학부모입니다. 제 아이가 하남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러기에 너무나 치열하게 교육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제가 내놓은 산물이라는 것을 우리 학부모들이 이해해 주실 겁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학부모들 똑같은 심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질문 한 번 더 하시죠. 네. 지금 이제 중간 기말고사를 전면 폐지하고 이제 전국 평가원 평가 공통시험을 한다고 하면은 그거로 해서 또 다른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폐지가 아니고 오히려 학생들에게 부모들에게 큰 부담을 준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말로 파퓰리즘 공약이다라는 지적을 하고요. 제가 지적한 9호선 조기 개통 확정도 안 됐는데 어떻게 조기 개통한다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주기 바랍니다. 다시 교육 문제로 얘기하면은 참 아이를 아직까지 중고등학교 안 보내서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파퓰리즘이 아닙니다. 또 다른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실이야말로 우리 학생들이 이중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수능도 준비하랴, 학교 중간 기말고사도 준비하랴, 생활 기록부도 채우랴. 그것이 우리 학생들의 본 모습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럼 전국 단위의 수능과 같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통으로 출제하는 시험을 본다는 것은 평상시에 수능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아직까지 학부모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9호선 저 일머리 압니다. 경제를 아는 사람입니다. 지하철 9호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3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하남 연장이 포함됐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계획에 포함된 거로 그쳐서 지금 오늘날 이러한 논의가 또다시 생기는 겁니다. 이제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된다는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2022년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일에는 일머리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희망 고문 안 됩니다.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의 확정과 그 다음 단계는 광역 교통시설 선정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이제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경제 전문가입니다. 제가 일을 압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창훈 후보 공약에 대해서 최종인 후보가 질문을 할 차례인데 저희가 지금 거의 생방송처럼 끊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앞서서 우리 최종인 후보 공약 발표하신 이후에 제가 이창훈 후보님이 질문을 2번을 하실 기회는 드린 건 기억이 나는데 답변을 한 번 못 하셨어요? 했습니다. 예, 2번 다 하셨죠? 네. 예, 그러면은 다 하셨으니까 추가 답변을 지금 아까 못 들었다는 지금 제작진들 얘기가 들어와서 여쭤봤는데 그럼 빠뜨린 거 없는 거죠? 네. 예, 그럼 이번에는 원래대로 지금 하던 대로 그대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창훈 후보 공약에 대한 최종인 후보의 질문 30초 해주십시오. 예, 이 토론을 진행하면서 여기 저를 포함해서 3사람이 있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미래와 희망을 줘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치 일반적인 사람들도 서로 선후배 예의가 있고 기본적 도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잘 흐르는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후보들께서 좀 굉장히 많은 품격 있는 대화와 배려를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시간이었는데요. 일단 30초 끝났습니다. 이창훈 후보님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한 아니 여기 이창훈 후보님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예. 공약에 대한 어쨌건 제가 질문 기회를 2번 드린 거고요. 답변하실 또 기회가 이번 30초가 있습니다. 이 후보님한테. 네, 맞습니다. 최종윤 후보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정치는 정말 성공, 후사, 의리와 신의가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는 정말 솔직하게,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을 위하는 겁니다. 민생을 위하는 겁니다. 아닌 것 같아도 우리 국민들 잘 아십니다. 우리 정치 왜 그놈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제대로 된 정치 하려면요. 정직하게 솔직하게 해야 되고요. 시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동시대의 문제가 뭔지 하나면서 우리 시민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뭔지 그것을 몸소 겪어본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내 아이가 나고 자란 곳 하남, 제 아이가 아직도 나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제대로 모든 것을 원점에서부터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시간 좀 남았는데 마무리하시는 거죠? 네. 최종현 후보님 한 번 더 질문하십시오. 예, 이창훈 후보님 공약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시간입니다. 예, 미군 공여지에다가 의료 관광 문화타운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서비스 산업 기본 발전법이 지금 9년째 국회에서 개조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적 근거라든지 가능한 것인지 또 가능하다면 어떻게 추진한다고 하시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9호선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9호선 이미 작년에 서울시에서 전제 조건을 다뤄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좀 저도 잘 이해가 못해서 그런데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먼저 9호선 말씀드리겠습니다. 9호선 작년에 서울시에서 안 하겠다 그러다가 경제성, 사업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산이 된 바 있는데 하지만 사업 타당성, 경제성을 전제로 하겠다는 그러한 조건도 약속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국가계획이라는 것은 절차가 있고 시기가 있습니다. 3차 국가 철도망 계획의 시기가 이제 소멸 단계로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지금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이 수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과거의 계획이 포함됐다고 해서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이 그냥 그대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선정이 돼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게 그 말씀이고요. 의료, 관광, 문화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하남 남부근영 주암 미군 기지가 있는 미군 반항 공여지가 있는 그곳에 제가 복합의료 관광타운을 조성하겠다. 맞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법 저희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겁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 민주당의 반대로 그 법안이 제대로 통과 못됐습니다. 그러한 법은 국회에 들어와서 제대로 마련할 거고요. 하남의 균형 발전에서 왜 그곳이 의료 관광 타운화 그것이 왜 그렇게 가야 되느냐 그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남의 전통적인 녹지축입니다. 녹지축의 개발은 산업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원과 환경과 조화가 이루는 곳은 바로 의료 관광, 타운하우스 같은 의료 관광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정현 후보님 지금 한 번 질문하셨어요? 두 번 제가 지금 제작진한테 다른 것 때문에 제작진이 계속 앞서 최정현 후보 공약 발표 이후에 이창훈 후보님 질문을
두 번 안 하셨다고 지금 계속 그러거든요. 답변을 한 번 더 답변을 한 하셔야 번밖에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 그러세요? 1분 30초. 질문을 또 하셨나요? 네, 그랬어요. 제가 이상훈 후보님 질문하신 거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제작진 실수한 제가 지금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까 여쭤본 건데 또 하셨다 그래서 하셨구나 했는데 안 하셨대요. 어떤 질문을 하셨죠? 질문이 아니고 산업단지 인정을 하셨어요. 예. 그런 관련된 이야기를 1분 30초 저희가 했습니다. 시간이 다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 안 하셨다니까 일단 하시죠. 이현재 후보님은 또 하셨다 그러는데 뭐 제작진이 아마 맞을 겁니다. 네, 안 하셨습니다. 수정현 후보님 1분 30초 하시죠. 예, 저희가 이제 아까 제가 식품 단지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남이 이 식품 사업이 많은데 이것들을 집적해서 특성 있게 만들으려는 취지로, 그리고 지금 식품 산업에 종사한 분들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이와 더불어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기 신도시가 진행되면서 상기 신도시 내에서 농업을 생계로 유지했던 분들이 영농 대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영농 대체제가 권역 내로 하느냐 권역 밖으로 하느냐 문제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비용과 행정 절차가 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상기 신도시 내 스마트팜을 좀 첨단적으로 조성해서 그거는 시비뿐이 아니라 국비를 좀 지원받아서 첨단적인 스마트팜을 조성해서 그것이 농민들에게는 생업을 지속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도시인들에게는 스마트팜을 방문해서 체험과 그리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신도시 내에 농업을 생계로 하셨던 분들에게도 이런 기업을 했던 분들 위에 그런 분들에게도 그런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 이게 선거 방송이다 보니까 정말 1초 1초가 서로 경쟁자분들에게는 또 약이 되고 또 실이 되고 이럴 수 있다 보니까 민감했습니다. 최 후보님 본인 것 안 챙겨 드시고 자꾸 드셨다 그러면 어떡해요? 저는 아까 아니, 저는 저기서 순서가 그래서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1분 30초 아마 그 시간이 카운트 잘못된 게 후보님 답변 시간이 아마 질문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후보자분들께서 너그러 양해해 주실 거라고 제가 믿고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후보분들께서도 이제 마지막 기회 유권자분들에게 마무리 발언하실 시간 제가 2분씩 드리겠는데요. 가장 먼저 마무리 발언하실 분은 최종윤 후보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하남 시민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21대 총선은 하남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는 선거입니다. 우리 하남 시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경기도지사, 하남시장, 국회의원이 한 팀이 돼서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힘들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도 바뀌어야 합니다. 발목 잡기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자충우돌, 자고우면한 정치도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일관성 없는 정치도 끝내야 합니다. 21대 총선에서 하남 시민들께서 이 정치 끝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존경하는 하남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어느 나라 지금 우리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문제에 관련돼서 야당 외에 어디도 대한민국 정부가 무지하게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 정부의 대처 그리고 선제 대응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진단키트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서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자, 코로나19를 반드시 극복하고 그 수습책을 잘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 여당에게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4월 15일은 우리 하남 시민들께서 정부 여당에게 힘을 모아주시는 날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겨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 희망을 만드는 날입니다.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나는 탈바꿈해야 합니다. 탈바꿈에 과거처럼 그대로 있다면 그것은 최종윤이 정답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와 희망을 찾는다면 그 정답은 최종윤입니다. 최종윤이 우리 하남 시민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헤쳐나가겠습니다. 함께하는 우리 하남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하남을 만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종윤과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하남시의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창근 후보 마무리 발언할 시간 역시 2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남 시민 여러분, 토론회를 보시고
과연 어떤 후보가 하남과 대한민국의 올바른 방향을 이끌 후보인지, 미래통합당과 민주당 중 과연 어떤 정당이 애국심을 가지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당인지 현명한 결정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하남은 이미 거대한 권력 집단으로 성장한 기득권 세력이 된 586 운동권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나쁜 정치와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거짓말, 말 바꾸기 더 이상 안 됩니다. 미래통합당은 당의 원칙이 있는 공당입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으면 공천 배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천 불복하고 대의를 저버리고 나라 바로잡는데 역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남은 이제 경제를 아는 사람, 경제를 이끌 사람, 일머리를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확고한 애국심과 투철한 국가관으로 오직 하남 시민과 국민만을 바라보고 묵묵히 나아가겠습니다. 오는 총선 승리를 통해 586 운동권 세력과의 싸움에서도 나쁜 정치와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승리하여 좋은 정치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그러기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투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투표하지 않으면 지는 겁니다. 존경하는 하남 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 지난 4년여 시간이 다시 우리에게 닥친다면 이 나라도 우리 하남도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암흑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확고한 애국심과 투철한 국가관으로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무능한 민주당을 심판하고 이길 후보, 저 이창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2번 이창근에게 표를 주셔야 할 이유입니다. 변화, 미래를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창근 후보에 이어서 끝으로 마무리 발언하실 분은 기호 8번 무소속 이현재 후보입니다. 네, 기호 8번 이현재 후보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독주로 인해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견제가 필요합니다. 지금 대통령, 도지사, 시장 모두 민주당입니다. 견제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인물보다는 정당보다는 인물을 택해서 능력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하남시의 최대 현안인 지하철 5호선, 9호선, 3호선, GTX, D, 위례 신사선 이런 것이 기본 계획이 금년과 내년에 만들어집니다. 추진을 해온 국회의원 저 이현재가 이 문제를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박사 받았다고 모든 게 다 되는 것처럼 하는 건 아주 위험한 생각인 것입니다. 저도 경영학 박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사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 그거는 아주 기초적인 그러한 현실을 모르는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정책위의장, 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간사, 소세 소위원장, 또 국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하남과 관련된 지하철, 또 그린벨트 문제, 또 신도시 문제를 지속 점검해 왔습니다. 능력이 검증된 저 이현재를 선택해 주셔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뚝 선 새로운 하남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능력이 검증된 저 이현재를 선택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일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선의원으로서 하남의 많은 변화, 또 5개 지하철, 신도시 이런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남은 베테랑 운전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이현재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오늘 세 분과 진행한 후보자 토론회는 이제 모든 순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시간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고민 있으신 분들 오늘 고민이 좀 해결됐기를 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유권자분들뿐만 아니라 후보자 세 분도 모두 운동하시는데 많이 힘드신 거 알고 있는데요.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세 분 덕분에 토론회가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세 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선택이 아직도 어려우시면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 좀 고민 꼼꼼히 하시고 일단 투표는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국가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
어쩌면 가장 강력한 길이 투표라는 이야기는 과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전투표가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투표 당일인 4월 15일에 시간이 어렵거나 혹은 사람이 붐비는 곳이 조금은 두려우신 분들은 4월 10일과 4월 11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전국 어디에서나 사전투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신분증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특히나 감염병 혹시 모를 대비를 위해서 마스크도 꼭 착용하고 가시기 바라고 모든 투표소는 철저하게 위생과 방역이 되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두려움보다는 투표의 권리를 꼭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한 후보자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 번 더 듣고 싶다, 한 번 더 체크하고 싶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하남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하남시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